굿모닝 마켓입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물가, 끈적끈적하다는 별명까지 붙었던 인플레이션인데요.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물가가 미끄럼틀을 타고 쭉 내려올 텐데 이렇게 계속 내려올지 주목이 되죠. 시장은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곧 종료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잡았다 물가로 굿모닝 마켓의 문을 엽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잇따라 공개되자 시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 빅테크가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1.99% 오르면서 12,000선 다시 회복을 했고요. 기술주 비중이 큰 S&P 500 지수도 1.33% 오르면서 2월 이후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1.14% 오르면서 34,000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날 소외되는 섹터 거의 없었습니다. 10개 섹터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전장에서 부진했었던 커뮤니케이션, 재량 소비재, 정보기술이 상위권을 달렸죠.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니까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일찍 끝내진 않을까, 그렇다면 침체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반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죠. 애플이 3.41% 올랐고 그 아래로 빅테크 3인방 모두 오른 가운데 아마존이 4.67% 특히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생성형 AI에 참전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기술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대장주죠. 엔비디아는 0.12% 하락세였고요. 테슬라와 메타 플랫폼즈 모두 3%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1% 가까운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을 띄운 지표 중에서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부터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격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미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전달 대비 0% 상승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3월 PPI가 실제로는 0.5% 하락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또 전달 대비 0.2% 상승을 예상했던 근원 PPI도 0.1% 상승에 그쳤죠. 생산자 물가 상승세 둔화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월 PPI가 2.7% 상승, 그리고 근원 PPI도 4.5에서 3.6% 상승률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반긴 소식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노동시장 과열도 싣고 있다는 겁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지난 8일 기준 신규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아직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디락스를 꿈꾼 것 같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변수는 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모두 크게 둔화한 주요 요인, 바로 유가 하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목요일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WTI가 배럴당 82달러 선, 브렌트유는 배럴당 8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난 2일 발표됐던 오펙 플러스의 깜짝 추가 감산이 5월부터 시작이 되면 2분기부터 예상되는 원유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3분기에는 하루 160만 배럴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분기에는 하루 200만 배럴까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유가는 당연히 또 오를 텐데요. 앞으로의 유가 향방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기준금리 전망치도 바꿨을지 봤더니 CME 패드워치를 봤는데 아직까지는 베이비 스텝 전망이 더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6월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동결된 뒤 7월부터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어서 12월 기준금리로는 4.25에서 4.5%가 가장 우세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오늘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1분기 S&P 500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초미의 관심사, 대형은행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이 모두 오전에 실적 발표에 나섭니다. 은행이 버텨줘야 경제도 건강하게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은행들의 실적 발표는 더 많은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키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JP모건은 순이익, 매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시가총액 기준 1위 은행인 만큼 은행권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는지 CEO의 말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웰스파고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인 부문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은행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또 SVB 사태 이후 주가 하락으로 JP모건, 웰스파고 모두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가운데 이 시티그룹의 수익률은 플러스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방향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골드만삭스가 추천한 어닝 시즌 종목도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을지 1Q EPS 전망치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전후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한 예상 등락률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LI 파이낸셜,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금융주도 보이고요. 암젠 화이자, 제약주도 보입니다. 그리고 서학개미가 좋아하는 대형주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 추천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물가 지표를 반기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까크 지수가 1.13%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중국 리오프닝 수혜를 입은 명품주가 어닝 시즌에서 활약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시아 증시는 미국의 경기 침체 경고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비트코인은 현재 오전 8시 기준 3,980만 원대에서 거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 함께 보실까요? 3.449%, 2년물 국채 수익률은 3.968%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이 오르고 2년물은 내려오면서 금리 역전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